2025년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협정 하나가 방금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저축, 월급, 그리고 당신의 전체적인 생활 수준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50년 동안 지구상에서 팔리는 모든 원유 배럴은 미국 달러로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모든 나라는 에너지를 사기 위해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미국 통화에 대한 인위적인 수요를 만들어냈고, 비록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거의 없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방금 끝났고 언론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치인들은 경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당신이 자라온 미국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테니까요. 페트로달러 협정은 2025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면 달러의 세계적 패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다가오는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큰손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금, 농지, 그리고 해외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들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모든 제국이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돈은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믿는 만큼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25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197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이 텔레비전에 나와 미국이 일시적으로 금 태환을 중단한다고 전 세계에 발표합니다. 쉽게 말해 달러는 더 이상 금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종이일 뿐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닉슨 행정부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단지 종이에 불과하다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왜 외국 정부들이 외환 보유고의 달러를 보유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뒷받침되지 않는 통화로 세계 무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해답은 3년 후 나왔습니다. 1974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간단한 거래였습니다. 영리한 거래였죠. 그리고 사악한 거래였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랬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의 모든 석유 가격을 오직 미국 달러로만 매기는 데 동의했습니다. 유로도, 엔도, 금도 아닌 오직 달러로만요.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은 사우디 정권에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무기를 팔며 이란과 이라크 같은 지역적 위협으로부터 그들의 안보를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 협정은 단순히 사우디아라비아와만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페크를 통해 이 거래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주요 산유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모두 다요. 석유를 주면 달러를 주고 달러를 주면 석유를 주는 식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전례 없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미국 통화에 대한 인위적인 수요였습니다. 만약 일본이 석유를 수입해야 한다면 먼저 달러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만약 독일이 경제에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면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공장을 짓고 있다면 먼저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고 엄청난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수조 달러의 빚을 쌓아도 세계가 돌아가려면 달러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코 그에 따른 결과를 맞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수출했고 상품을 수입했으며 다른 모든 이들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단순한 협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힘의 근간이었고 군사력보다 더 중요하고 기술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통화를 지배하는 것이 세계 무역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을 지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50년 동안 이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달러는 세계의 기축 통화로 남았습니다. 금 본위제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오일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달러를 비축했습니다. 모든 중앙은행은 미국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가 달러를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로 무제한의 금액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협정에는 만료일이 있었고 우리는 방금 그 날짜를 맞이했습니다. 2023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조용히 페트로달러 협정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일면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CNN에도 나오지 않았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중앙은행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회의들에서는 모두가 그 토대가 방금 금이 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 위에 세워진 통화 시스템이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붕괴는 빠르게 가속화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이것에 대비해 왔습니다. 그들은 다각화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인도와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2023년에 그들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경제 동맹인 브릭스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중국으로의 석유 판매 대금으로 위안화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로의 판매 대금으로는 루피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양한 통화 바스켓으로 석유 가격을 책정하거나 금 본위 결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아닙니다.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규모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2000년에는 대략 73%의 세계 외환 보유액이 미국 달러로 보유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그것이 59%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55% 미만입니다. 이것이 극적이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기축통화의 세계에서는 자유낙하와 다름없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달러에서 벗어나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 이후로 미국 국채 보유량을 3천억 달러 이상 줄였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제재 이후 거의 모든 달러 보유고를 처분했으며 그 대신 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루피화로 무역을 진행하며 달러를 완전히 우회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자국 통화로 무역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맹국이라고 여겨지는 프랑스조차도 달러 노출을 줄여왔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명백했어야 할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말이죠. 달러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깨지면 가치는 증발해 버립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지정학이나 중앙은행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월급, 저축, 그리고 내년에 식량을 살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러의 강세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혹은 미국 경제가 얼마나 생산적인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수요에 불과합니다. 그 수요가 사라지면 달러의 공급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조 달러를 찍어냈죠. 하지만 세계가 더 이상 달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그 모든 달러가 본국으로 본물처럼 밀려 들어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6%나 8%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아닐 겁니다. 몇 달 안에 중산층의 저축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릴 종류의 인플레이션이 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세계는 우리의 인플레이션을 흡수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찍어냈고 그들은 그것을 외환 보유고에 쌓아두거나 우리의 국채를 샀습니다. 이제 그들은 팔고 있습니다. 다 면화하고 있습니다. 손을 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러들이 다시 돌아오면 외국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쏟아내고 무역이 다른 통화로 전환되면 여러분 달러의 구매력은 붕괴하고 수입품 가격은 폭등할 겁니다. 휘발유, 전자제품, 의류, 의약품, 미국 밖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 즉 거의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질 겁니다. 여러분의 저축은 쓰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치를 잃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을 섬뜩하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인플레이션 통제를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기축통화 지위 상실일 때는 그들의 도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리를 인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돈을 더 찍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더 많은 국가들을 달러에서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좋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외통수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겁니다. 대중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공황이 붕괴를 가속화할 테니까요. 모두를 차분하게, 모두를 무지하게 내버려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재앙이 천천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죠. 이것이 바로 이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행동을 바꿀 때 주목하세요. 억만장자들이 농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제 미국 내 그 누구보다도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농부가 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땅은 식량을 생산하고 식량은 종이 화폐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 중 한 명인 레이 달리오 역시 수년 동안 달러 붕괴에 대해 소리쳐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펀드 상당 부분을 금과 외국 통화에 할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달러 강세론자였던 워런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유 자산을 외국 주식과 원자재로 답연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화를 관리하는 기관인 중앙은행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튀르키예, 폴란드, 이들 모두 실물금을 쌓아 올리고 달러 보유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만 중앙은행들은 1,000톤 이상의 금을 구매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왜일까요?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위가 끝나면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은 가치를 유지하는 반면 종이 화폐는 붕괴합니다. 심지어 기업들도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및 기타 주요 기업들은 현금 보유액의 일부를 비트코인 및 다른 대안에 투자했습니다. 암호화폐 이념을 믿어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달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음모론자나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금융 주체들입니다. 그들은 지갑으로 투표하고 있으며 달러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의 재정 고문은 아마도 여전히 대부분의 돈을 달러 표시 채권과 인덱스 펀드에 넣어두라고 조언할 겁니다. 그들은 무지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보는 쪽은 여러분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야기해 봅시다. 페트로달러의 종말이 최종 붕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여기에 그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산유국들이 다른 통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지불하고 인도는 루피를 사용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달러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둘째, 막대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팔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폭탄을 떠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그렇게 했고 중국은 서서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뒤따를 겁니다. 그들이 팔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치솟을 겁니다. 셋째, 금리 인상은 미국 정부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30여 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자 상환액만 해도 연간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 그 숫자는 2배 또는 3배로 뛸 겁니다. 어느 시점에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것 외에는 유일한 선택지가 없을 겁니다. 넷째,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됩니다. 물가는 오르고 사람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며 기업들은 가격을 더 올립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섯째, 인플레이션은 통화에 대한 신뢰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외국 통화로, 일부는 금으로, 일부는 암호화폐로 눈을 돌립니다. 달러로부터의 도피가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통화 위기가 부채 위기를 촉발하고 이는 다시 금융 위기를 결국 정치적 위기까지 불러일으킬 겁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제 전체의 붕괴입니다. 사람들이 식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폭동을 일으킵니다. 정부가 급여를 지불할 수 없게 되면 붕괴합니다. 은행이 인출 요구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문을 닫습니다. 모든 사회 계약은 경제적 안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통화 신뢰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뢰가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징후들을 보세요. 2020년 이후로 식료품 가격이 25% 올랐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치솟고 있습니다. 주택은 한 세대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임금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빚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통화 붕괴의 증상들입니다. 달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로 가격이 매겨진 모든 것이 그 죽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모든 글로벌 기축 통화는 결국 실패합니다. 1600년대에는 스페인의 은화가 세계 무역을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붕괴했습니다. 1700년대에는 네덜란드 길더가 기축 통화였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영국 파운드 스털링은 1800년대와 1900년대 초반을 지배했습니다. 그것도 무너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제국을 유지할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산 상태였습니다. 파운드는 20년 만에 세계적인 지배력을 잃고 지역 통화로 전락했습니다. 달러는 1944년부터 기축 통화였습니다. 이제 80년째입니다. 사실 이는 대부분의 기축 통화가 유지되는 기간보다 깁니다. 그리고 모든 기축 통화는 똑같은 방식으로 종말을 맞았습니다. 과도한 확장, 끝없는 전쟁, 막대한 부채, 통화 가치 절하, 그리고 마침내 신뢰 상실. 우리는 정확히 똑같은 패턴이 전개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서의 전쟁, 150개국에 걸친 군사기지, 국내 인프라는 무너져가는 동안에 1조 달러 국방 예산, 결코 갚을 수 없는 36조 달러의 부채, 적자를 메우기 위한 돈 찍어내기, 모든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단은 명확합니다. 치명적인 쇠퇴입니다. 그러나 2025년이 과거의 기축통화 전환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통화가 쇠퇴하면 다른 통화가 순조롭게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길더는 파운드의 자리를 내주었고 파운드는 달러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후계자가 없습니다. 유로는 달러보다 훨씬 더 큰 재앙입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모든 것을 조작하는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통제됩니다. 아무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글로벌 무역에 사용하기에는 확장성이 부족합니다. 금은 디지털 경제에서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배적인 기축 통화가 없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극 통화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환율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무역은 더 비싸지며 신뢰는 무너집니다. 각국은 자국 통화나 물물 교환 방식으로 대금을 요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글로벌 무역은 위축되고 공급망은 파편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순조로운 전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붕괴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통화 위기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속화됩니다. 최근 사례들을 보십시오. 베네수엘라는 5년 만에 안정적인 상태에서 초인플레이션으로 치달았습니다. 튀르키예 리라화는 10년 만에 가치의 80%를 잃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너무나도 여러 번 붕괴해서 더 이상 새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것들은 변두리 경제가 아닙니다. 튀르키예는 지어셋이 국가이며 일단 시작된 통화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물론 더 크고 더 많은 자원, 더 강한 군사력, 더 견고한 제도적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더 많은 부채, 수입에 대한 더 큰 의존성, 그리고 고난에 전혀 대비되지 않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위기가 닥치면 그것은 느린 쇠퇴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패닉 상태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달러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고 충분한 출구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그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본 통제를 시행하고 돈을 해외로 옮기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은퇴 계좌로 국채를 강제로 매입하게 할 것입니다. 1933년에 그랬던 것처럼 금 소유를 금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를 만들 것입니다. 모든 거래는 감시되고 모든 구매는 승인되거나 거부될 것입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화가 붕괴할 때 모든 실패하는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봉쇄하고 몰수하고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탈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너무 늦기 전까지는 결코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인정할 때쯤이면 당신의 돈은 이미 갇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401k 계좌는 이미 황폐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저축은 이미 가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 안정성을 위해, 안보를 위해, 더 큰 선을 위해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가 침몰하는 동안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정상성 편향, 즉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정부가 해결할 것이며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구할 것이라는 믿음이 당신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십시오. 그 믿음은 독입니다. 이것은 고칠 수 없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부채는 갚을 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회생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순수하게 달러로 표시된 자산에서 벗어나 다각화하십시오. 저는 금융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통화 붕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부동산, 원자재, 외국 통화, 귀금속, 사업체나 농지 같은 생산적인 자산, 즉 종이돈의 가치와 상관없이 가치를 지니는 것들입니다. 셋째, 부채를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십시오. 통화가 붕괴할 때 부채가 인플레이션으로 사라진다면 채무자가 이길 수 있지만 이는 오직 그들이 그 사이에 벌어지는 혼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직장을 잃거나 신용에 접근할 수 없다면 부채는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위치는 최소한의 부채, 최대한의 유연성, 그리고 이동 가능한 기술을 갖추는 것입니다. 넷째, 네트워크와 공동체를 구축하십시오. 시스템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협력하여 살아남습니다. 당신의 이웃, 가족, 지역 공동체, 이 관계들은 어떤 투자보다 중요합니다. 다섯째, 스스로 배우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말하는 모든 것은 검증될 수 있습니다. 페트로달러의 역사, 기축통화 패턴, 현재의 탈달러화 추세, 이 모든 것은 공개 정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찾아보지 않을 뿐입니다. 정보는 거기에 있습니다. 경고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지 여부가 위기의 어느 편에 서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건전한 경제학이 아닌 힘과 변이성의 기반을 둔 일시적인 약정에 불과했습니다. 50년 동안 그것은 미국에게 역사상 어떤 나라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찍어내고 세계가 그것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과 없이 적자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빌린 돈과 빌린 시간으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국은 끝납니다. 모든 통화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 스페인, 영국, 그리고 통화를 같이 절하하고 잔치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다른 강대국을 파멸시켰던 똑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각본은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실시간으로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페트로달러는 2025년에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달러의 세계적 지배력도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쥔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뒤통수를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압니다. 당신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시간의 흐름을 이해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어날지 여부가 아닙니다. 너무 늦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역사는 통화 붕괴가 경제학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재앙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과도한 확장, 부채, 돈 찍어내기, 신뢰 상실, 그리고 붕괴, 행위자는 바뀌고 기술은 변해도 순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로마의 데나리우스, 스페인의 리일, 프랑스의 아시네, 독일의 파페르마르크, 영국의 파운드, 이 모든 화폐가 정확히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달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예외적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다음 차례일 뿐입니다. 이 사태를 미리 내다보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 이전에 겪었던 것과 똑같은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종이화폐는 소멸하고 실물 자산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해답은 불확실한 미래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했던 모든 제국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정확한 날짜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예측하지 않지만 절대적인 확실성으로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달러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불운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수학적 필연성과 역사적 패턴 때문입니다. 문제는 과연 그럴까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언제일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입니다. 페트로달러는 방금 죽었습니다. 제국의 기반은 금이 갔고 그 기반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든 아니든 그것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답은 미래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야 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